사랑하는 우리 애국 성도 여러분, 광화문 집회 마치시고 지금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버스 안에서 또 열차 안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은 아마 저녁이 돼야 도착할 것 같고, 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전철 한번 타면 이제 갈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 황중선 장로님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여러 가지 상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특별히 방송하는 주제는 좀 특별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댓글을 통하여 정가훈 목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다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집에 있으면 하루에 뭐 100개, 어떨 때 200개, 300개씩 이 질문들이 많아요. 궁금하니까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질문 같지도 않은데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 처음에는 조금 열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열 안 받고 이게 전달이 잘 안 됐구나.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또 어떨 때는 또 열받을 때는 내가 방송 안 들어요? 이렇게 또 문자 메시지 넣을 때도 있고 한데, 오늘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뭐든지 다 좋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뭐 성경을 비롯하여 신앙생활,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가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동무. 황우선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보니까 우리 의자 배치한 것 말고 오른쪽으로 길하고 거기 모든 그늘진 곳에서도 엄청난 숫자가 있었는데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정말 피곤하시고 하신데 또 이제 오시면서 여러분들 특히 먼 데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귀하시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돼야겠다고 또 방송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 목사님 열정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오늘 특히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혹시 가벼운 마음으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쭉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은 목사님이 대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갈 겁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질문 여기 왔습니다. 이게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내가 이제 짜증 부리지 않고 아주 내가 이해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선관위는 헌법 단독 기관이라서 조사를 못 하나요? 이제 이 질문인데,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처럼 또 이 헌법 단독 기관입니다. 단독 기관이라서 그러면 제일 가까운 행자부 장관이 감사할 수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 행자부에서도 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기관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그 감사원도 선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 선관위에서 뭐 불법 취직, 지금 한참 드러나고 있는 그 친인척 채용 비리, 그 다음에 또 자기 친자식을 뭐 세자라 그러면서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시할 수 없나요?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우리는 헌법 단독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금 이게 뭔가 헌법에도 조금 보니까 이게 틈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안 받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 오리발 내밀고 우리는 감사 안 받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현재 상태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한 가지는 이제 전자 그다음에 통신에 대해서 외부의 업체를 정해서 감사하면 된다 하는데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관위가 이미 알기 때문에 이런 범죄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내리면 선관위는 조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용산에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무슨 지시를 하거나 하면은 이게 또 야당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이 왜 국정농단 하느냐 또 이렇게 난리를 또 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관위가 지금 치외법권 지역으로 감사도 할 수 없는 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 이유는 이게 국민 저항권으로, 국민 저항은 한두 명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조직을 해서 국민 저항권으로 5.16, 4.19처럼 혁명으로 맞짱을 떠야 이게 중앙선관위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더 자세한 궁금증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앞에 지나간 거 여기 보니까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지나간 거 여기 밑으로 내려주시면 여기 김중곤 목사님에 대한 말씀이 지나가는 여기 나오네요. 김중곤 목사님의 아니 거기 맞아요. 거기 멈춰주시고 사무치는 경고. 네, 사무치는 김중곤 예, 목사님의 경고. 사무치는 경고. 마을 공산당으로부터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 네. 자유통일을 위한 자유우파 마을만이 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은 김중곤 목사님은 태어난 그 고향이 섬이었어요. 섬 지도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바로 옆에 섬입니다. 거기가 하이도인데 하이도 옆에 있는 지도에서 태어났는데 김중곤 목사님은 일찍이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셔서 가지고 아기 낳기 전에 김중곤 목사님 결혼을 했는데 첫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그때의 남노당들이 동네 빨갱이가 무섭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는 빨갱이도 아니에요. 동네 안에 있는 그때가 뭐 전국적으로 다 있었어요. 전라도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도도 있고 다 동네 빨갱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게 이제 동네 빨갱이가 생긴 이유는 이것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승만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에 미국에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친서를 들고 갔죠. 가서 5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면 워싱턴의 외교부에 거기다가 접수하라. 그걸로 끝났어요. 5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선교사들이 16명이 추천을 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석사하고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하는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 총장을 만났어요.
근데 이 총장을 보니까 이 사람이 대학 총장으로 끝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승만이가 한성감에서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직관력이죠. 딱 보면 알아버려. 이승만은 사람, 개인, 국가, 사건, 이게 배워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을 보니까 저 사람은 총장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네. 반드시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유저지 주지사를 거쳐서 실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우드로 윌슨이 아주 가까웠단 말이에요. 가까우니까 어느 날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이놈 새끼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게 뭐냐면 유럽을 영국하고 불란서하고 그 다음에 또 독일, 이게 세 나라가 제일 커요, 인구가. 다른 나라들은요, 유럽이 인구가 전부 2천만, 뭐 핀란드 같은 데는 500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유럽은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영국, 불란서, 독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려고,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이 말을 중얼중얼 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 이승만이가 들은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가 야, 이거 우리가 먼저 써먹자. 그래가지고 저 연해주, 브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심양, 만주, 상해, 동경, 그 다음에 한성, 서울을 그때 한성이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독립운동 진지에다 다 연락해서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려고 하니까 그때 유럽 보다가 한국이 먼저 써먹자, 들고 일어나라고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일어난 것이 1919년 3일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게 종로바닥에 한 7,030명이 일본 헌병들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간 데가 주로 심양, 그 다음에 또 소련의 브라디보스토크 그걸로 도망갔고, 상해, 동경 이로 도망갔는데, 여기에 뭐가 붙었냐 하면은 볼셰비키 혁명 세력이 붙었어요. 17년이거든요.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우리는 3.1 독립운동이 1919년도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붙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애국자들을 전부 다 이 볼셰비키 혁명 세력이 붙어서, 특별히 상해 임시정부가요, 좌파로 넘어갔어요. 상해 임시정부 잘 아시죠? 이동희,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조수왕, 뭐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갔고, 한 사람만 안 넘어갔어요. 김구만 안 넘어갔습니다. 김구는 왜 안 넘어갔냐? 김구는 뭔 철학이 있어서 안 넘어간 게 아니고, 김구는 국제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서당 다니다가 한문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왜 안 넘어갔냐면 돈을 이승만한테 받아요. 이승만한테, 하와이로부터. 그래서 김구가 유일하게 안 넘어갔는데, 김구의 업적을 따지면요, 이 김구의 업적은 상해 임시정부를 완전히 볼셰비키 혁명 세력에 넘기지 않고 그나마 지켰다는 것이, 이게 김구의 최고의 업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다 들어왔죠. 이제 애국운동가들이 해방되니까,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니까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유일하게 박헌영이라는 놈이, 이게 광주 벽돌 공장에 숨어 있다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독립을 맞이했어요. 그 주도권을 잡은 거야. 그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남노당을 만든 겁니다. 남노당.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이가 북노당을 만들었어요. 북한 노동당. 그래서 남한은 남노당, 북한은 북노당으로 대치가 돼 있었죠. 그래서 박헌영하고 김일성이하고 러시아를 놓고 경쟁이 붙었는데 박헌영이가 졌어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그때 소련의 장교 출신이라서 러시아 말도 좀 할 줄 알고 해서 그 경쟁에서 져가지고 결국은 김일성이가
남북한 전체의 대표로 소련이 인정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상과 이념이 거기서부터 이제 각도가 갈라진 거예요. 이 남노당하고 북노당, 그래서 박헌영하고 김일성, 그다음에 이승만, 거기서 이제 다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지나가가지고 쭉 밑으로 다시 내려보세요. 또 빠뜨려 먹은 게 있나? 자, 밑으로 내려주시고, 댓글을 한번 밑으로 내려주시고, 댓글을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댓글을 쭉 밑으로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시고 쭉 한참 더 내려주세요. 내가 하나하나 대답을 다 해드려야 되니까. 자, 아까 김중곤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김중곤 목사님이 일찍 결혼했는데 그 집에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머슴살이 한 놈들이 이제 빨갱이들이 덥석으니까 신고해서 김중곤 아버님, 엄마, 그리고 김중곤의 갓 결혼한 그 부인 다 처형되고, 김중곤도 죽이려고 막 질질 끌고 다니다가 김중곤 목사님이 기상천외하게 살아서 나중에 만주 봉천신학을 가게 돼서 유일하게 김중곤 목사님이 살아있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됐어요. 그 밑에 중단 없는 전진, 다시 한번 경제봉, 그 다음 천천히 한번 올려주세요. 질문: 지방에서 서울에 토요일 날 올라가면 그전 청년 청와대 텐트촌처럼 숙박하고 내려올 수 있게 다시 할 수 없나요? 자, 이것도 저도 생각을 했는데 참 내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불만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텐트를 쳐놓고 청와대에서 한다고 해서 누가 말렸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제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경찰들이 이걸 법으로 벌금 때려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이제 경찰들의 변명은 이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텐트 쳐놓고 강원에서 24시간 투쟁하면 제일 먼저 민노총이 따라서 한다 이거야. 그래서 민노총이 그 강화문 전체를 텐트 쳐놓고 해버리면 안 되니까 날 보고 목사님 좀 그것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까지 내가 참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내가 뭐 깜빡을 하면 더 갈지라도 지금 현재 선거 결과 후에 보니까 쟤들이 192석 했잖아요. 어차피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간다면 뭐 민노총이고 개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텐트를 강원 전체 그냥 도로가에도 다 쳐놓고 우리가 투쟁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느냐, 그걸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계교민청 조금 더 내려주시고, 아니 밑으로 세계교민 위로 올리고 그렇지. 세계교민청 기독청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적극 지지합니다. 기쁨 충만. 이건 질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목사님, 황준성 장군님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감사해요. 졸지 마세요. 운전하시면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 밑에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기쁨 충만. 삶의 에너지, 경제 부흥 발전, 대기업 500조 투자 유치, 남쪽 하늘 무지개 축하, 미국 혈맹. 이건 질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시도 쉼 없이 방송하시네요. 목사님, 장로님 언제 쉬시나요? 언제 쉬어요? 잠자면서 쉬지. 잠잘 때는 쉽니다. 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8번 찍었다고 야단드립니다. 속상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그
14,000개거든요. 투표소가 14,000개인데 지금 실행위원장, 광역위원장, 그 다음에 3,518명 자유마을 대표들이 반드시 이번 주 한 주일 안에 해 주셔야 됩니다. 자유마을 대표 하나가 선거구별로 보면 보통 3개 내지 4개입니다. 4개인데 그 투표소별로 부정선거 감시 위원장을 자유마을 대표들이 4명씩을 임명을 해줘야 됩니다. 투표소별로입니다. 투표소가 14,000개 전국에. 거기다가 다 임명을, 이번 주에 목표는 그겁니다. 이번 주에 이것을 꼭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4.19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거 없이 우리가 4.19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300만 표 이상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14,000곳에서 일단은 부정선거 감시 위원장을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사이트에 여기 보세요. 사이트 위로 올려주시고 위로 올려, 그렇죠.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여기 사이트에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부정선거 감시단 가입. 여기 위원장 하실 분들은 위원장이라고 써주시고, 그냥 위원 하실 분들은 이름을 밑에다가 또 검색해서 이름, 그 다음에 입력, 연락처, 소속단체 이렇게 써주시면 요것을 일주일 안에 완성이 되면은 14,000곳에 책임자가 딱 서게 돼요. 서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재투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그 대학 노트를 한 권씩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파라솔 없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연락하십시오. 그럼 지금 파라솔이 한 15,000개 나갔는데 그 파라솔을 안 쓰고 창고에다가 지금 처박아 놓으신 분들은 그 파라솔을 양보하시고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래도 파라솔이 없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파라솔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선거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대학 노트에다가 딱 하나의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나는 자유통일당을 찍었다 하는 사람들만, 이것은 교회 성도들만 찍은 게 아니에요. 보통 많이 찍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고면해서, 그게 이제 투표소니까 그게 몇 개 안 돼요. 투표소가 내가 보니까 한 통반으로 따지면 3개 통, 4개 통이면 한 선거구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 안에 완성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선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되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쭉 올려주시면 반드시 공유한다. 그 다음에 이건 질문이 아니고, 중앙선관위 포위, 그 다음에 중공인 간첩 해커, 요거는 요 질문은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가 자체로서 근거가 나와야 돼요. 최소한 100만 표 이상이, 아니면 나는 300만 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결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를 공격하든지 포위를 하든지, 이것은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시청하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그 다음에 아이고 밑으로 약간 더 내려주시고, 아니 밑으로. 안토니오 그람시 조용한 혁명, 자유마을 교육에 대한 모든 영상 다시 보기 계속하여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저도 설명하고 또 장일 목사님 설명해가지고
그걸 이제 너라 TV에서 다시 하시면 되는데, 근데 너라 TV가 이게 북한이 한 짓 같아요. 너라 TV 1 폭파됐고, 그 다음에 2도 폭파했어요. 그 지금 3으로 너라 TV 3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직 전달이 안 되신 분들은 전화를 해서 지금 방송은 너라 TV 3으로 방송한다고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북한 애들이 못됐어요. 못됐고 또 한국에 있는 좌파 애들이 너라 TV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계속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3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너라 TV 3입니다. 3으로 지금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맞습니다. 저도 건강 챙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눈물이 납니다. 참 감사해요. 네.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성경 말씀이고, 동시대를 사는 것이 행복해요. 목사님과 동시대 사는 거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 저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감사드리고, 자유일보 구독 1700만 명 응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한 달 안에 우리가 1000만 명이 조직돼서, 그리고 6개사항 가입해버리면 나머지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2만 원을, 자유일보만 2만 원 구독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2만 원 그냥 한 달치 먼저 한번 내고 치면 바로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탈 수 있잖아요. 이게 단결력만 되면 한 달 안에 1000만 명이 조직 딱 되면, 그리고 내가 2만 원 그냥 밥 한 끼 먹었다고 치자 하고 자유일보다가 딱 등록해버리면,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내가 수도 없이 말했죠. 그리고 3년 안에 원가주택 34평짜리 아파트, 이것은 반드시 실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힘만 모으면 이게 한 달 안에 끝날 일인데, 이게 참 왜 돈 자유일보 2만 원 내라고 하느냐. 한 달 2만 원 내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 그건 보십시오. 오늘 같은 집회 참석하는데 아마 저 부산, 창원, 울산, 또 목포, 순천, 여기서는 5만 원 들었을 겁니다. 5만 원. 5만 원 들어야 여기 오거든요. 차비 내야지요. 점심 사 먹어야지요. 또 아까 예배 시간에 헌금했지요. 그거 보세요. 5만 원 우리가 헌금하면서 4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자유일보 2만 원을 내라. 이것도 돌려준다는데,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그건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죠.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자유일보를 하든 말든 간에 자유마을 카드 1000만 개를 빨리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자체가 1000만 조직이니까. 그 다음 자유마을 가입 안내 영상 김영곤 목사님의 사무치는 아까 했나요? 네. 했고 통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국민의 미래당이 이번에 저기 36.67%가 저게 맞아요, 장로님? 국민의 미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비례 대표. 그게 이제 36.67%를 얻어서 가지고 22명이고 우리는 64만 2,433명으로 가 있는데, 이게 이분은 이번 그 부정선거 조작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미래당하고 자유통일당이 바뀐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사실 그 한동훈이가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면 저거 36%에서 3%를 그냥 우리한테로 줘도 우리가 한 2석 더 들어가고, 2석 들어가고, 국민의힘 정당이 뭐 비례대표 20몇 석 했어요? 22석. 20석을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게
자유우파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이 희망이 없어요. 이 뭐 정치적인 그런 노련함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슬퍼요, 무서워요. 맞습니다. 목사님 오래도록 애국하시면 목 좀 쉬어주세요. 맞아요. 나도 쉬고 싶은데 이게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다음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 모든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애국운동은 성령운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날 세계 기독교 역사들이 말해주듯이 서울 고백서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듣고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게 제3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토가 우리가 3년 전에 철야기도 할 때 그 서울 고백서 방송실 서울 고백서 있으면 한번 틀어봐 주세요. 자, 이겁니다. 이것은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돈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돈할 수가 없어요. 혹시 그 서울 고백서 방송실 있으면 그 사이에 한번 잠깐 들어봐 주시면, 이거 위해서 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그냥 내가 종교개혁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신학적으로 다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희망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0석을 해도 희망 없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200석을 해봤자 희망이 없습니다. 방송실 서울 고백서 혹시 없나요? 그 2단 백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목이 방송실 2단 백신 아니면 서울 고백서, 그거 한번 방송실 한번 찾아봐 주시고 찾으면 한번 띄워 보시기를 바라고, 황준선 장로님,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소에 애국운동 하지 않고 권유받고 자기 노출 싫어 투표 찍은데 자기 노출 안 하려는 사람이 안타깝게 많다.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통일당 찍은 것을 숨기려고 해요. 숨기려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사실. 문재인 돈 국가에 반납하라,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4.19 혁명으로 맞짱 뜨면 나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서울 고백서가 여기 나왔는데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 이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반드시 종교개혁 새로 해야 됩니다. 이 상태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200석을 해도 희망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부패해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이건 대책이. 그래서 그냥 종교개혁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신학에 근거하여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자 하고 제가 3년 전에 철야기도 때 선포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전 세계 인류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를 나눌 때 BC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주님이 오시기 전에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중국까지도 다 예수님이 만든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까지도 예수가 만든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떠한 지도자도 달력을 새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지내온 모든 것은 다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세계는 다 그리스도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교회들이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그 후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를 통하여 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특별히 청교도가 만든 바로 미국이 현재 전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끄는 역사 가운데서 가끔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들은 고백서를 만들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재정돈해 왔습니다. 신앙을 재정돈해 왔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잠시 제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 고백 선언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공회의 니케아 회의로부터 콘스탄티노플 예배소 회의, 칼케돈 신조, 아타니우스 신조, 제네바 교리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직 선언, 하이델베르크 선언, 헬베딕 신앙고백, 이 모든 도르트문트 신조, 기독교 2000년 역사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앙 고백서는 그 총체적인 결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일어나 전 세계 교회를 새로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역사가 공유해온 영국의 웨스트민스 신앙 대소요리 문답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독론 중심의 한국 고백서를 선포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 땅에 어떤 몇몇 사람의 나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돈 안 갖다 주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오늘부로 그들은 생명이 끝났습니다. 제가 서울 고백 선언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 땅에서 일부 나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2단 3단 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2단이라고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2000년 기독사에서 계속 이루어진 고백서를 기반으로 하여 오늘 선포된 서울 고백서를 각자가 다 거기에 비춰보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사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76억 되시는 인류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나쁜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공동체를 깨려고 시도했습니다. 한국 땅에도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한국교회 이름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선포된 바로 이 서울 고백서는 앞으로 국민일보와 조정동 신문에 제가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단인지 바른 길을 강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장로님. 예. 장로님 혹시 어릴 때 예. 요리 문답 배워본 적 있어요? 예. 대소요리 문답. 역시 5대 기독교 가정이라서. 아니 뭐 저희들은 네. 당연히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 요리 문답 받아 보면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나오잖아요. 예. 이 그리고 교리에. 뭐 네.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네. 뭐 비판적인 것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외우고 네. 또 암송하는 것이 또 이제 맞아요. 다니면서 네. 중얼중얼하고 맞아요. 기도하면서 하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겠죠? 예. 어릴 때.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네. 오히려 네. 옛날에 음. 저희들이 자랄 때 네. 그 유엔주일학교 맞아요. 중고등부가 맞아요. 지금보다 좀 알찼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뭐 여기 저 김문들 장로도 있지만은 네. 중고등부 네. 전부 신앙생활 잘하고 거의 다 장로되고 네. 목사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그 쪼크로 예. 저 농담하느라고 이 골 때리는 고신이라고 내가 이제 그 말을 이제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말을 진짜로 듣고
하여 막 나한테 화를 내고 왜 우리 골 때리냐고 막 그래요. 아, 이제 골 때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은 조금 저희들도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니까 네. 뭐 주일날은 아예 공부도 안 한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뭐 사 먹지 않는다. 아니, 사실 좋은 거예요, 예, 그게.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주의인데 예. 저는 지금도 예. 사실은 주일날 뭐 외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돼서 예. 잘 안 가죠. 뭐 안 해도 불편하지 않은데 아니 근데 저는 고신 아닌데도 예.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못 사게 했어요. 주일날 못 사 먹게 했어. 그리고 버스도 못 타게 했다고. 옛날에. 그래서 여간 네. 성수주일 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네. 중에 1번이다. 왜?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게 어릴 때부터 가득 차 있었고 사실은 뭐 학생 때는 공부 안 한다니까 좋아서 안 한 적도 있지만 네.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여기 그 목사님들 중에 평신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신학에 대해서 조금 그 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지금 여기 발표한 서울 고백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여기 댓글에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아, 이 부분은 정광훈 목사가 착각한다 라든지 그러면 내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 그러나 이걸 지금 한국에 있는 최고의 신학자들 4대 신학자들에게 제가 이걸 수도 없이 틀어줬는데 그들의 반응은요, 뭐 그러니까 장신대 교수님, 김철홍 교수님, 또 총신대 서요한 박사님, 또 백석대학교의 변성복 교수님, 또 손원배 할 것 없이 거꾸로 뭐라고 만약 이렇게 해요. 이거 진짜 날 보고 썼냐고 이제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학교에서 꼴등했다고 신학교 꼴등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근데 저게 네. 서울 고백서가 제가 딱 보면은 네. 목사님 그 쭉 설교하시는 중에 네. 거의 다 핵심적인 부분만 그대로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지금 이게 이제 글씨로 나온 건데 위로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다운 받으신 분들은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다운 받으신 분들은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위로 쭉 좀 더 위로 조금씩 올려주셔야 다 보이지. 그렇지. 천천히 올려주시면 이걸 다운 받아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신고해 주시고, 아니 여기 보면 15번째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배경한다. 장로님, 네. 한국교회가 동성애 허용하면 돼요? 그 우리나라가 네. 교회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네. 뭐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러나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에도 위배되고 네, 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역할을 교회가 주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못하게 하고 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판사가 네. 자기 자녀가 동성을 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한테 닥쳐질 것이 네. 사회적으로 만연되지 않도록 네. 그걸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것을 차별한다고 생각하고 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까지 뭐 공산주의자들이나 우리 좌파가 네. 계속 국민을 선동하고 왜곡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 차별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교회에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뭐 벌금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네. 좀 뭐 기본이 좀 기준이 안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네. 장로님 별 3개거든요. 별 3개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심지어 이런 서울 고백서를 발표한 저를 보고 이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목사님
네. 저는 뭐 네. 항상 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소수가 오히려 목소리가 큽니다. 네. 왜 대다수는 긍정하고 네. 또 지지하니까 네. 그냥 말없이 묵묵히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이번 총선 결과도 그렇지만은 네. 저는 정말 이번에 네. 우리 국힘당이 제대로 된 판단만 했으면은 네.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뭐 몇 년간 말씀하신 대로 보수 우파가 200석 이상 달성하고 네. 우리 자유통일당이 원내 진입을 여유 있게 가서 네. 우리 스스로도 변하고 맞지. 국회도 개혁하고 맞아요. 정치 자체를 좀 바꾸겠다는 이런 좋은 기회였는데 저는 그 사실 작년 때쯤 저 중순 들어가지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막 분당 사태가 나고 맞아요. 이재명이가 자기 저 사법 처리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무리수를 떠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네. 쾌재를 불렀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은 뭐 당이 분당 사태가 오면은 제일 끝나는 그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국힘당에서 공격하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 같은 우파끼리 네. 함께 손잡고 나가기만 했으면 됐는데 맞아요. 이걸 못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예. 예.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는 예. 이것 외에도 보면은 다수가 낯서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도 광화문에 나와서 이렇게 애국 집회를 하고 하는 분들이 네. 정말 저는 귀한 분들이라 봅니다. 맞지. 그런데 대단하지. 다수는 그래서 사람은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고 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네. 저는 그저 뭐 간증 다니면서도 그렇고 하는데 좀 순종을 다른 말로 딱 하면은 선택이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렇죠. 예. 이게 삶의 우선순위인데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자. 예,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시작하니까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무슨 정치의 그게 아니고 정치를 개혁하고 우리나라가 반듯한 나라가 되어서 네. 또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예수한국 복음통일인데 네. 결국은 북한의 동포들도 구하겠다는 건데 네. 여기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함께하지 않고 네. 하느냐 저는 정말 통탄을 그래도 요즘은 그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요 소리는 요즘 거의 없어졌어요. 목사님 네. 네.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직도요? 아니 요번에 우리 결과가 네. 자유통일당이 뭐 부정이 개입했던 네. 안 했던 뭐 관계없이 네, 네. 정말 원내에서 진입을 못했다는 게 큰 거지만은 요번에 우리 국민들 특히 보수 우파 국민들은 네. 국힘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치 완전히 이건 개혁해야겠다. 국회를 완전히 개혁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통일당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것은 엄청난 공감을 얻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한참 우리가 분위기 좋을 때는 내가 매일 계산을 하는데 213석까지도 우리가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참 정말 그때 이제 뭐 그 이재명하고 분당 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근데 213석까지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08석밖에 못했으니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 목사님이 작년 초부터 네.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21대 때 네. 황교안 총리가 네. 주도해서 네. 그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여소야대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2년 뒤에 있을 이번 총선을 네. 국힘당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맞지. 그게 제일 참 안타깝습니다. 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염려스러워서 작년에 이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 자, 이게 조중동이에요. 이거 전면 광고거든요. 전면 광고는 신문사 하나에 3천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러면 조중동 문화일보까지 합치면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자. 이게 뭐냐 하면 일단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각 동네에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무소속은 무소속대로 먼저 선거를 하자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와서 1등 뽑히면 그 다음에 이제 야당 1등, 여당 1등, 또 무소속도 1등 할 수 있고 하면 1등끼리 본선에서 이번에 4월 10일 날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이게 뭐 공천권을 뭐 가지고 장난칠 수도 없고, 아니 공천권이 두 사람이, 하나는 이재명이고 하나는 한동훈이고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이야, 마음에 드는 사람 공천해주고, 이게 무슨 놈은 민주주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도대체가. 저 네. 더불어민주당은 비명 행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10명 아니면 다 행사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 정도로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힘당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만 했으면은 네, 200석 그냥 가는 겁니다. 맞아요. 예. 틀림없.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당이 네. 비례대표라도 더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뭐 모든 야권을 다 야합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국가보안법 저 위반해 가지고 실형을 산 사람들, 네,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렇지. 전과자들까지 해가지고 네. 10명을 이번에 당선시켰습니다. 기가 막히는. 그런데 국힘당은 왜 우리하고 같이 뭐 전적으로 우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하고 협조하는 모습만 보였으면은 네, 정말 이번 선거는 이거 게임도 안 되는 선거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제대로 갔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국힘당이 그런 선택만 하고 감동을 주는 공천, 즉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공천을 주고 우리하고 협조했으면은, 네. 목사님, 저는 조국 개혁 신당이 받은 약 그 1,000만, 네. 22명, 12명 네. 우리는 최소한 그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다시 한번 광고 삼아 말씀드리면, 이번 주 한 주일 동안은 3,518명의 자유마을 대표님들이 선거구 밑에가 한 3개, 4개 정도 됩니다. 선거구별로 부정선거감시위원장을 꼭 심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 후에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재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재투표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대학 노트 한 개 놓고 거기다 파라솔 하나 쳐놓고 밑에다가 나는 자유통일당을 찍었다 하는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만 딱 써주시면, 그러면 끝장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꼭 실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3,518개 우리 동 대표님들에게 국가의 운명이 걸렸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집회 참석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이 모든 보상은 한꺼번에 내가 다 해드린다니까요. 우리가 1,000만 명이 조직 딱 되면요, 종신토록 100만 원씩 제3국민연금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고도 남아요. 그 다음에 34평 아파트, 원가주택. 이거는 만약에 이것이요, 안 된다 그래 봐요. 내가 이미 검찰한테 잡혀가서요, 나 깜빵 갔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보세요. 아무 소리야. 이 좌파 애들도 시비를 못 걸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좌파 애들이 시비는 못 걸지만 왜 반대하느냐 하면, 공산주의가 오는 것은 항상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와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오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이 가입을 하면 종신연금 100만 원, 국가에서 40만 원, 어제부로 40만 원 올랐더라고요. 32만 원에서 임기 내에 하겠다고. 임기 내에 하겠다. 임기, 예, 윤 대통령이 네. 어제 그렇게 또 말씀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국가가 하는 것도 그 얼마나 힘드니까 보세요. 32만에서 겨우 8만 원 올려서 임기 내로 40만 원 주겠다는데 우리는 100만 원 주겠다. 그것도 부부간에 가입하면 200만 원이니까 이건 혁명이거든, 혁명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민간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안에 한번 저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기는 혁명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 댓글 위로 올려주시고 질문사항을 또 한번 보시면 위로 조금씩 한번 올려주시면 위로 조금씩 올려주시면 보면 보고마율 인천광역시 43%, 호남 49%. 자, 인천광역시가 43%입니다. 호남이 49%인데 저 인천이 몇 표 찍은지 알아요? 인천이? 아이고, 인천 인천 몇 표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인천이 전체 기독교가 43%예요. 호남이 49%야. 근데 몇 표 찍었냐 한번 방송실 혹시 찾으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러면 선관위가 저렇게 감독도 안 받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한 표부터 0표부터 4표까지 있는 것을 다 투표소별로 찾아서 거기에 실제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만큼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50 몇 명인데 왜 0표냐, 왜 4표냐, 예?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뭘 하려냐 하면은 선관위와 정부가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우선 국민들이 알게 하고 선관위를 이 선거 무슨 시스템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어저께 지난 대구하고 부산 가니까 실제로 투표를 하신 분들이 0표 지역에서 나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각 투표소별로 다 무슨 선거일도 아닌데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자유마을 대표님들, 실행위원장님들이 또 감시단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0표, 4표 여기서 10표, 몇십 표까지 다 나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봐라. 맞아요.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 부정 뭐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많은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미 가장 의심이 가는 투표함 보존 신청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지금 새로운 분을 전문가를 함께 해서 이런 컴퓨터 전산 시스템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중에 이것도 일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뭐 가장 많은 부정투표에 대해서 많은 조치를 하고 계시고, 또 그걸 인정받아서 그저께 전체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또 민경욱 전체 단체가
우리가 통합해서 해보자. 그 총괄 대표로 우리 목사님을 추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김창길 여기 대표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부터 나옵니다. 법률에 대하여 뭘 안다고 결론을 내나요? 법에 무식한 목사님 교만입니다. 이제 절 보고 하는 말 같거든요. 무식한 목사님 교만입니다. 선관위 위법 검찰에서 수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일부는 받아들입니다. 제가 무식한 목사 맞습니다. 무식한 목사인데, 그러나 이 선거에 대해서는 내가 5번 해봤어요. 5번 해보니까 4, 5, 20년 해봤잖아요. 20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5번을 해봤으니까. 보통 다른 정당에서는요, 이번에 뭐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하면 1년 후면 또 바뀌어버려요. 바뀌죠. 나는요, 조영기, 김정원 목사님 때문에 20년 동안을 여기 대해서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아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무식한 목사님 교만입니다. 뭐 내가 교만한 게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굉장히 오늘은 자제력을 가지고 대답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요, 내가 되게 부셔버려요. 근데 내가 교만하다고 내가 그렇게 보이신다면, 선관위 위법 검찰에 수사하면 될 것을, 선관위를 위법한 것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뭐하다고 이게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날 보고 자꾸 무식하다 그러는데, 선관위는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수사를. 대통령도 수사하라고 지시도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헌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쩔쩔매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4.19 혁명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요래도 해답이 다 안 되셨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 한번 해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전화하실 것도 없습니다. 네, 이분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하시는데 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이 지금 조치하시는 것은 네. 부정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들을 다 데리고 함께 해서 가장 다양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선관위가 헌법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관위 처음에 할 때에 그때는 우리 남북 이념 대결 할 때입니다. 예, 1800년대에 선관위를 세운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 이제 이 선관위가 여기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법을 고치고 해서 국민들에게 조정을 하고 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여건 하에서 그야말로 선관위를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우리 국민들이 선관위 지금 해체하라고 지금 정교모 교수 모임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선관위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의구심도 풀어주지 못하고 자기들 세습 비리 채용 비리 완전히 엉망이다,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까? 예? 좋아요. 자제하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아요. 뒤에서 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이승만 대통령님 근면검소 절약 최고의 정빈사상, 경제부흥, 경제폭발, 멸공, 또 물가안정, 건국, 토지개혁.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설립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존재의 근원입니다. 뭐 이것 빼고도
그러니까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청빈하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가원 목사님 대국민 호소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분들은 이 영상들을 반드시 공유한다. 오직 천만 조직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화문에서 제가 틀어드린 여러 가지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산시켜 주십시오. 5,300만 국민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보내서 안 들으면 계속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나중에 깨달아요. 아, 이게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연방제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계속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김창길 그 나라TV 아까 그 엉뚱한 질문하신 분을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러는데 삭제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삭제하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또 다른 이론이 또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또 대답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선교 카드 1,700만 명 응원합니다. 그렇죠. 선교 카드만 이게 돈도 안 들잖아요. 그냥 농협에 가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세례교인 1,700만만 만들면요 폭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돈도 안 드는데 이것은 오직 조직력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만 되면, 심지어 이제 불교인들도 많이 들어와요. 지금 불교인들도 우리도 가입하면 돈 줍니까? 당연히 주지요. 불교인은 뭐 우리 국민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다 줍니다. 그러니까 선교 카드 이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이것은 내가 만든 카드니까 부도날 일도 없어요. 농협 카드입니다. 농협 카드. 농협 카드인데 가셔서 꼭 여러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계 기독청 로마의 교황처럼 개신교의 기독청이 대한민국에 세워진다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아래 링크를 꼭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왜 내가 세계 기독청을, 이거는 벌써 오래전에 40년 전에 이미 벌써 내 가슴에 임했던 겁니다.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개척교회 답심리에서 할 때에 성도들 그때 50명 30명도 안 모였어요. 그때에 성도들을 버스로 태워가지고 남산 꼭대기에 데려 올라가서, 그때는 버스가 남산 꼭대기에 거기에 그 광장 있죠. 거기까지 버스가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거기다 내려놓고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시켰어요. 철야기도를 시켰는데 제목을 뭐라 그러냐, 저 밑에 보이는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 골프장 저거 달라고 50년 전에 내가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낄낄낄낄 웃어요. 저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 거기 여전사 중에서 대장인 김희숙 전도사가 그때 집사였어. 집사. 낄낄 웃어. 그래서 내가 가서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왜 낄낄거리냐니까, 목사님, 될 일을 기도를 시켜야지 멀쩡하게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골프장을 그걸 놓고 목사님이 세계 기독청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내가 하라면 하라니까 이것들이 말이 많냐고. 근데 보세요,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거 지금요, 지금 용산기지 그 골프장 있죠. 그 이용,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정해졌고, 이거에 대해서 총 책임자가요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보고도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요. 그리고 꼭 우리는 또 용산기지 안 해도 돼요. 저 인천의 영종도에다 해도 돼요. 그러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세계 한 주일에 12만 명이 오니까. 근데 세계 기독청이 왜 필요하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의 종교 분포를 보면요, 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게 전부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서독 개신교의 대표지요. 영국도 성공의 개신교지요. 미국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세계 제1의 나라, 미국이 청교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한테 다 뺏겼던 이 캐톨릭이 로마 교황이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 모르시면 나한테 한 수 배우세요.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금 딱 틀어지고 있어요. 로마 교황에요 동의 없는. 그래서 이번에 그 로마 교황이 무슨 G7인가 어디 참석한다 공식적으로 처음이잖아요. 예. 처음. 이야 현재 교황이 참석한 처음이죠. 기가 막히죠. 보세요. 그런데 이 로마 교황이요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깊이 보면 이 사람이 겨우 마지막에 가면 적그리스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가 개신교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가 다 거의 개신교인데 왜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로마 교황이 지금요 동성애요 절반 인정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왜 한국의 전 세계 기독교가 로마 교황의 지배를 왜 받아야 됩니까? 정치적으로나. 나는 이걸 용서할 수 없다 이거야. 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로마 교황청을 능가하는 나는 세계 기독청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어서 단 5년 뒤 10년이라도 나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한 번의 복음의 기회는 더 온다고 난 생각합니다. 이 중심은 대한민국이 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국 세계 제1의 선교국가가 되어서 한번 마음껏 복음을 전해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세계 기독청을 하는데 기독청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을 흉내내서 만든 줄 알고 완전 정치적으로 갈까봐 겁먹는데 전혀 이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가고 아까 제가 그 서울 고백서 아까 제가 낭독해 드렸죠. 서울 고백서를요 세계 기독청에다가 앞에다가 딱 박아 놓을 겁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여기를 출입을 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의식 중심의 로마 교황은 정치적이거든요.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간다고. 복음. 그리고 제가 살아봤자 무슨 뭐 100년을 살아요 200년을 살아요. 끽 살아봤자 나는 10년도 못 사는데 그래 10년도 못 사지만 이 후대를 특별히 대한민국을 복음 위에 세워놓고 그래야 후대에게 희망이 있지. 지금 현재 뭐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신천지가 득세하고 뭐 오만 이단들이 득세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그냥 두고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계 기독청이 딱 지어지고 아까 제가 서울 고백서를 그것을 딱 못 박아 놓으면은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열의 문답 이후로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이러면 이단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이거하고 비교해보고 해보면 자기가 이단인지 금방 알아버리니까 이러한 거대한 것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해요. 내 눈에는. 돈 3조만 있으면 돼요. 3조. 3조가 돈입니까? 아이고 참나. 1,700만 원 기독교인들이 달라붙어 봐요. 그래서 내일 사실은 기독청 이 펀드 모금을 내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빨리 실행해야 돼. 빨리 실행해야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 다음에 또 밑에 무소 불의의 성관이 권력을 누가 만들었나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었어요. 헌법이 만들었는데 조금 사실은 그때에 통제기간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 헌법의 개조는 이번에 만든 헌법의 기조는 저때 만든 거죠. 직선제 할 때 다시 말해 노태우하고 전두환 그때 이 헌법 개조가 된 것입니다. 나는 헌법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때 6.29 선언 일어났을 때 그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그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부자로 살기 목사님 집회가 너무
길어요. 앞 순서가 길어요. 더워서 힘들어요. 아, 맞아. 나 그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사들을 최대한대로 좀 줄이고 집회를 아주 쌈박하게 최소한 길어봤자 1시간 반에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엄마 부대 청년 뭐 이런 것들은 그 번갈아 가면 하면 돼요. 이번 주에는 엄마 부대가 하고 다음에 청년이 하고 뭐 이렇게 안보단체 하고 해서 번갈아 가면 하면은 1시간 반 안에 쌈박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전두환 대통령님 금년 금소 절약 최고의 정빈사상 경제 부흥 경제 폭발 멸공 물가 안정 맞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 수출이 만년 적자하다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제일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안보가 제일 잘 됐습니다. 한 가지 이제 뒤집어 씌워서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광주를 봉쇄했다. 이걸 지금 완전히 전두환을 범죄인처럼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전두환이가 하지도 않았지만 그때 이성 계엄 사령관이 했지만은 이 전두환이 했다고 칩시다. 합수부 아니 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것이 중앙정보부에서 김재규가 시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보부하고 기무사하고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보가 대통령을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에 뭐였습니까? 군대 보안사령관밖에 없는 거야. 전두환이가.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정보부는 범죄 집단이 됐으니까.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총책임을 맡고,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그때요 전두환 아니었으면요 대한민국 북한은 넘어가 버렸어요. 사실은 그때 이미 광주 사태 방어를 못했으면요 대한민국은 그때 벌써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또 큰 주제니까 언제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말씀 한번 드리고, 그래서 전두환만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이승만도 죄인 만들죠. 박정희도 죄인 만들죠. 전두환도 죄인 만들죠. 그 진짜 국가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다 죄인 만들고, 이 노태우는 그래도 욕 덜해요. 욕 덜한 사람은요 국가를 위해서 일 덜 했다는 뜻이야. 김영삼 욕 덜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누구야? 김대중 보세요. 김대중은 오히려 막 칭찬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보면요 칭찬하는 대통령은요 이거는 문제 있는 걸로 보고 저 타격당하는 대통령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내일 광화문에서 하시죠. 네, 예배는 광화문에서 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일은 예배가 내일 비 온다 그래서 비 오는 확률이 뭐 70% 가까이 95% 65mm 예, 65mm 비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내일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는 안 맞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두 가지만 더 이제 쭉 한번 설명하고, 또 다음 기회도 내가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많이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내일 예배는 광화문,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님 금년 금소 절약 최고 정빈사상 경제 부흥 경제 폭발 멸공 물가 안정 맞아요. 이것도 다 맞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요건 다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인데 이명박 대통령님은 일단은 그 스쿠프법이라고 있죠. 이슬람 돈 쓰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몰랐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끝까지 BBK, 그 다음에 또 도곡동에 있는 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 대통령까지 된 사람들이 그런 걸 왜 확 못 털어버릴까? 그냥 차라리 국가에다 기증을 해버리든지, 뭐 청계재단도 그렇고, 대통령 연금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살잖아요. 대통령 연금 한 달에 뭐 1,500만 원이면 나오면 얼마든지 살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강화문 1,000만 명 연합 예배 응원합니다. 맞아요. 한 달 안에 1,000만 조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골프인 문 팀장, 내일 예배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드립니다. 맞아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강화문 이승만 광장 집회 끝나고 전북 익산으로 아이고 박수. 멀리서 익산에서 오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예배는 우천 관계로 사랑제일교회에서 그건 다 같은 말이고, 전라북도 군산시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장소를 한번 찍어봐 주세요. 어디까지 갔는가? 뭐 경남, 부산, 순천, 목포, 경주 거기서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찍어봐 주세요. 대충. 그러면 어디까지 갔는지 하고 방송 끝내려고 합니다. 집회 끝나고 방송 들으며 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정말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전라북도 만세. 맞아요. 전라북도 만세. 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19년 청와대 앞에처럼 일주일만 들어 누워 버립시다. 좋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14,000군데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수조사해서 나오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용산에다가 그냥 텐트 다 치고 다 들어 누워 버릴 테니까, 1,000만 명이 들어 누워 버릴 테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근거가 되죠. 뭐 긴급 조치를 발동하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 동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됐죠. 그렇죠. 5.18 폐지법, 그건 원래 우리 자유통일당의 이게 공식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단 2석이라도 되면 5.18 특별법을 폐지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또 이제 다 됐죠. 그거 쭉 보시면 수원 지금 도착했어요. 수원은 도착하셨구나. 그 다음에 충주 지나고 있어요. 아이고 영덕에 사신 분은 이제 충주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절반밖에 못 갔네. 대전 내려가는 중입니다. 손상대 대표님 사회 짱입니다. 맞아요. 영원한 사회자요. 강원 집회 마무리 보혈 찬성으로 하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쭉쭉. 자, 포항 진주팀이 이제 천안 통과합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밤새웠다. 밤새웠어. 새벽 1시 때야 들어가겠다. 자, 어쨌든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합시다. 한 달만 고생하면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로님 마지막 말씀 또 하시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모든 분들 가시는 길 평안히 가시고 내일 복된 주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또 예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여러분 예배 다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본교에서 예배 마친 뒤에 또 오후에 제가 설교하는 거 꼭 여러분들이 또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아라 TV 1, 2가 아니고 3입니다. 3. 3번으로 들으시면 이게 설교의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고 내일 주일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